다만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보통은 러닝할 때 안녕하세요, AT 리더 리더입니다. 오늘은 나싱 CMF 워치 프로를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스마트워치를 차고 20km 달리기도 해봤거든요. 장점, 단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가감없이 전해드릴 테니 끝까지 영상을 보시면서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은 정말 심플하고 모던한 디자인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보면 애플워치구나 이렇게 착각이 들 정도로 흡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적으로도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테두리 부분은 무광의 알루미늄 합금 소재로 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면 디스플레이는 1.96인치 AMOLED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옆면에는 물리적인 버튼 한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시계 화면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편한 매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면은 센서를 확인해 볼 수 있고요. 포고핀 방식의 충전 단자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충전기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 제품은 포고핀 마그네틱 충전 방식을 지원하는데요. 충전기는 저렴한 스마트워치에 사용되는 그런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모델이 QCI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스트랩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실리콘 재질의 스트랩으로 제공되고요. 22mm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특한 점은 시계 안쪽에 시그릿하게 들어가는 그런 깔끔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결되는 방식은 안쪽에 클립이 있어서 장착과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착용 느낌은 부드럽게 만족스러운 사용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포인트는 이 밴드가 안쪽에 들어가는 방식이라서 호환 밴드는 좀 제약이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밴드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디스플레이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96인치 AMOLED 디스플레이고요. 410-502 해상도로 선명한 화면을 볼 수 있고요. 최대 600니트 밝기를 지원하고 58Hz의 주사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명하고 정말 쨍한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디스플레이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조도 센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밝기가 자동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 워치페이스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워치페이스는 2024년 5월 기준으로 총 83개의 워치페이스를 가지고 있고요. 사진을 활용해서 시계 화면을 꾸밀 수 있게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싱 CMF 워치 프로의 경쟁력은 워치페이스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개성 있는 워치페이스를 만날 수가 있는데요. 예술적으로 표현한 그런 감각적인 시계 화면들이 정말 많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이 나싱 브랜드가 추구하는 디자인적인 방향성을 워치페이스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워치페이스 같은 경우는 정보를 전달하는 측면에서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긴 한데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는 정말 놀라운 가치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LED 기능 지원합니다. LED 같은 경우도 약간은 다른 포인트가 있는데요. 보통은 워치페이스에 맞게 LED 화면이 지원되지만 이 나싱 CMF 워치 프로 같은 경우는 정해진 LED를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적으로는 또 예쁘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해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운동 기능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 제품 GPS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품 차고 20km 달리기를 해봤잖아요. 가장 센서가 좋기로 유명한 애플워치 울트라 2와 함께 비교를 해봤는데요. 애플워치 울트라 2가 20km 달리기를 했다고 나왔을 때 나싱 CMF 워치 프로는 20.52km를 달리고 있다고 표시를 해줬습니다. 즉 오차 범위 내 정확한 결과값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GPS로 이 거리적인 측면에서는 만족스러운 가치를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다만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보통은 러닝할 때 1km당 알림을 주는데 얘는 그런 것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박동이 좀 들쑥날쑥하게 표현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아까 고심박수였고 지금은 조금 저심박수로 바뀌었다면 얘는 좀 늦게 반영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운동 기록이 굉장히 단순하게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달리기를 했을 때는 케이던스라든지 킬로미터당 페이스 이런 것들을 확인하길 원하잖아요. 얘는 그런 걸 하나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도 표시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워치는 운동용으로 적합한 스마트워치는 아니라는 점, 이 부분 꼭 참고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러닝머지 10km 달리기 테스트도 했거든요. 그 영상은 다음에 보여드릴 테니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스포츠 모드는 총 110가지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체크해야 될 포인트,
수영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방수 기능은 어떠냐? 얘는 IP68 생활 방수를 지원합니다. 요즘 가성비 좋게 나오는 대부분의 스마트워치들은 다 OATM 50m 수심에서 방수가 되는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1m 30 수심에서 버틸 수 있는 그런 생활 방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영 운동 기록을 지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워터파크라든지 이런 데 가서도 착용을 하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가 올 때나 이런 정도의 수분에서만 버틸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전화기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 제품 블루투스 전화통화 지원하고요. 전화를 걸고 전화를 받고 잘 지원하고요. 통화 품질도 만족스럽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 들려? 그리고 배터리는 340mAh가 탑재되어 있고요. 사용 시간은 최대 13일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AED를 활성화하고 그리고 다양한 센서들을 활성화하면 사용 시간은 많이 줄어드는데요. 그런데 배터리 관리 굉장히 잘해줍니다. 충전에 대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워치라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컨트롤 반응 속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은 지하센터 화면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리면은 다양한 알림 메시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좌우로 넘기면은 다양한 위젯 화면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활동 기록, 심박수, 날씨 정보, 수면, 전화 통화, 디자인적인 표현들도 굉장히 예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다양한 앱 메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터치 반응 속도는 굉장히 좋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엔 어떤 기능을 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운동 기록에서는 어떤 운동을 했는지 그 기록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박수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혈중산소 포화도 측정 지원합니다. 그리고 활동 기록에서는 칼로리, 걸음수, 거리, 하루의 활동 기록들을 상세하게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수면 관리 지원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측정 지원해서 현재의 스트레스 상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음악 컨트롤 지원합니다. 다음 곡 이저거 플레이 정지 이런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음악을 따로 저장해서 듣는 건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격 카메라 지원해서 셔터 기능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날씨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호흡 훈련 할 수 있게 지원하고요. 그리고 음성 어시스턴트를 지원해서 음성 컨트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스톱워치 기능 지원하고요. 타이머 기능 지원하고요. 그리고 알람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계산기 기능 지원합니다. 그리고 플래시라이트 기능 지원하고요. 그리고 내포 찾기 지원합니다. 자, 이번에는 CMF 워치 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워치 앱 디자인도 정말 감각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첫 화면에서는 오늘의 걸음수를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운동 기록, 칼로리 정보, 거리 정보, 심박수, 스트레스 지수, 혈중산소 포화도 지수, 그리고 수면에 대한 기록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운동 메뉴에서는 여기서 다이렉트로 운동을 시작할 수 있게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장치 메뉴에서는 이 워치에 관한 다양한 설정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배터리 정보를 감각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화면 갤러리 통해서 다양한 워치 페이스를 적용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운동 모드 설정이라든지 다양한 알림, 통화 알림 이런 설정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단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운동 기록들을 섬세하지 못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심박동이 좀 들쑥날쑥한다, 이런 부분도 분명히 아쉽다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방수가 약하기 때문에 물놀이시나 좀 제한적인 사용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도 분명 아쉽다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다음에는 현재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샤오미 레드미 워치 4와 비교해서 보여드릴 테니 그 영상도 기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